네,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자, 휴일을 잘 보내야지 또 힘이 팡팡 넘치죠. 자, 오늘 5월 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경기 회복 기대감에 대한 관련 업종 그 종목들을 알아볼 겁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 요즘에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자재의 어떤 상승, 자재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요. 그냥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뭐 정책적인 부분도 당연히 속해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산업적인 부분들 통틀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대표로는 현대건설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쪽에서 우리 휠라홀딩스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철강주 포스코, 금융주 KB금융, 그 다음에 항공주에서 대한항공, 그 다음에 뭐 오락 쪽에서 이제 강원랜드 쪽으로 해서 총 6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현대건설을 먼저 알아봅니다. 건설주들 입장에서는 근데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설주는 뭐 토목공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뭐 주택과 관련된 부분들 이게 대선 공약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관련한 부분 또 경기가 좋아짐에 따른 그런 뭐 해외 사업이라든지 또는 토목공사 이런 쪽 전부 다 좋겠죠. 그래서 건설주들은 제가 그동안 계속 긍정적으로 봐달라 말씀을 좀 드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점 대비해서 지금 뭐 50% 정도 올라왔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격이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추가 상승하게 되면 다시 과매수 국면 들어가거든요. 다시 과매수 국면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옆으로 좀 서주거나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인 상황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일단은 답답한 흐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홀딩하셔도 괜찮아요. 추세가 좋죠. 그 다음에 뭐 정책적인 지원이든 업황적인 지원이든 다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실적도 좋아질 수 있고 뭐 그렇다면 종목을 버려야 될 이유가 없죠.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신규 접근 같은 부분들은 들어가면 지금은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더 상승하는 포인트를 보게 되더라도 따라가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들어와야지 매수가 되는 부분들인데 아래쪽으로 과연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만약에 주가가 살짝 들어와서 46,000원대만 만들어준다라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46,000원, 47,000원대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니까 그 가격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휠라홀딩스 한번 볼까요?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아쿠시네트라고 있죠. 이제 골프의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이틀리스트라고 하면 더 아실 거예요. 이제 아쿠시네트의 그 제품이 타이틀리스트인데 이쪽에서 이제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휠라홀딩스의 주가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보면은 이제 옷이라든지 이런 신발 이런 쪽에서 또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섬유 의복 쪽, 패션 뭐 이런 쪽 전부 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너무 옆으로 누웠었죠.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도 잘 못 올라서 좀 답답하셨을 겁니다. 자, 일단은 자회사 실적 소식 때문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뭐 답답했었던 부분 때문에라도 매도가 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직전 고점대 딱 그어보시면 넘어갔어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지지선이 이제 48,000원에 형성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약간은 출렁거리더라도 그대로 홀딩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자, 계속 올라간다면 과매수 국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절하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살짝 들어와서 옆으로 서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차원에서는 기관 쪽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외국인들은 아직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대 잘 만들어냈고 지지선 잘 만들어냈고 한 가지 부담이라면 많이 올라가서 갭으로 뛰었다는 부분인데 갭으로 뛰면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직전 고점대 저항대를 한 방에 뚫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항 돌파 이후에 들어와서 이
48,000원대 지지만 확보해 준다라면 추가 매수가 따라 들어가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추가 매수 들어가기 어렵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철강주 쪽으로 가볼까요? 네, 포스코. 그냥 들고 가셔야죠. 잘 가잖아요. 계속 가는 건 그냥 들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스코 같은 경우도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되게 좁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저 간격이 좁다라는 것은 20일 이평선이 지지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즉 5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더라도 매도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최종적인 지지선 어디겠는가? 60일 이평선이겠죠. 현재 가격대를 본다면 32만원에서 33만원 정도 형성될 것 같은데 약간은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과매수 국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가의 상승에 좀 제한이 걸릴 수 있겠고 횡보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지선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또 최고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완전히 깨고 내려가기 전에는 이 종목을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것이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세가 일단 지속되고 있는데 경기 호황,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만큼이나 올라왔는데도 퍼는 21배, PBR은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아직도 주가가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았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만원대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어느덧 100%에 가깝게 올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유하시면서 수익률을 조금 더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가 일단 계속 진행 중일 때는요. 그냥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데리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은 조금 아쉽겠지만 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흐름들 계속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주 가겠습니다. KB금융 보죠. 은행주 중에서는 제가 KB금융을 가장 좋아해요. 왜냐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거든요. 이게 2017년도에 실적이 한번 나타났었는데요. 다른 은행주들은 다 떨어지는데 KB금융만 신나게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좋아서. 기면화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닐 테고요. 어쨌든 주가의 상승률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국민은행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추세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 섹터는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은행, 증권, 보험, 이 금융 섹터는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리가 인상할 수 있잖아요.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예대 마진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나라 은행은 투자은행이 아니거든요. 투자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돈놀이에요. 돈놀이로 돈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대 마진이란 부분에서 우리가 다 아시고 경험해 보셨겠지만 금리가 올라가요. 어떻게 돼요? 예금금리 찔끔 올리고요. 대출금리 왕창 올리겠죠. 예대마진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적이 좋아져.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올리는 거 대출금리 먼저 올리겠죠. 기준금리 올리는데 예금금리 가만히 있어요. 욕먹으면 그때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대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이 금융주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들고 가셔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시장이 약간 불안하잖아요. 불안할 때는 금융주가 뭘 하냐면 방어주 역할을 또 해줍니다. 방어주 역할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들 매수 계속 해주고 있어요. 위쪽에 있는 종목들 차익 실현하지만 이런 종목들 사주고 있다는 얘기죠. 바닥에서부터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인데 느려요. 추세가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아주 그냥 세워라 내어라 뭐 군뱅이를 살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냥 기어가는지 굴러가는지 걸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금융주의 매력일 수도 있겠죠. 그냥 묻어놓고 가만히 두면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은 일단은 갭을 많이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매수 따라 들어가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되겠죠. 조정이 쭉 들어오면 그때 매수하셔야 되는데 현재 보시면 퍼 7배, PBR 0.5배 상당한 저평가입니다. 쉽게 조정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따라 들어가기는 어려우실 것 같다. 대신에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좋다. 그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항공주 볼까요? 대한항공. 일단은 뭐 아시아나를 먹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최고의 그런 항공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현대차하고 뭐 플라잉카를 띄우네 뭐 어쩌네 뭐 다 좋은데 다 좋긴 좋아요. 다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시아나가 정상화가 돼야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아나가 정상화가 되려면 코로나가 끝나야지 돼요.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 것은 백신을 맞고 해외여행자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대한항공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시아나를 인수한 것에 대한 충격이 올 연말이 지나면 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올해 안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아시아나가 정상화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항공도 휘청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알고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약간씩 변화를 겪는 종목도 굉장히 많긴 한데요. 다시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또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한항공을 본다라면 일단은 횡보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박스권 형태 봐야 되겠죠. 직전 고점대 31,000원대, 아래쪽은 26,000원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박스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매수고 매도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가져가실 필요가 없고요. 홀딩만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25,000원 깨고 내려갔다. 그럼 매도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돌파했다. 31,000원대 돌파했다. 그럼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파하고 나서 지지선 눌러주는 거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즉 3만원 돌파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3만원을 지지선으로 잘 만들어냈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라.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원랜드 보겠습니다. 카지노죠? 네, 카지노. 이제 뭐 강원랜드도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그냥 뭐 출입 허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영업을 재개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 가능하고 실적도 좋아지고 배당도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영업이 제한적이에요. 그죠? 뭐 다 원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제 그 방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켜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일단 있는데 이게 점점점 좋아진다. 그러면 점점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할 수 있겠죠. 지금도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라 생각합니다. 자, 추세도 돌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타게 된다면 주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네, 뭐 파라다이스나 GKL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국인 카지노가 우선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를 보시면 우상향 흐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금요일날 나온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매수 포인트가 25,000원대부터 24,500원, 24,400원 요 정도 수준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정도 범위에서는 매수가 들어가셔도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일단은 이평선 자체가 골든크로스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당연히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려와 준다라면 매수 포인트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RSI 지표도 여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도 슬금슬금 기관 쪽에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 잡고 올라가는 흐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관련 종목이었고요. 현대건설, 휠라홀딩스, 포스코, KB금융, 대한항공, 강원랜드까지 말씀드렸네요. 자, 오늘 종목 진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힘차게 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